화장터에서 들려온 끔찍한 비명 소리, 불길이 타오르는 화장로 안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화장되는 순간에 깨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돈, 거짓말, 배신이 얽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짜고 숨을 먹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범한 노인 이정순 할머니와 그녀의 딸 홍지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정순 할머니는 살아있는 채로 화장터에 보내졌을까요? 왜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생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누군가의 끔찍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충격적인 실화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사건의 놀라운 결말과 그 속에 담긴 감동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부산의 한 오래된 화장터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실화를.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살짝 내려앉은 날, 이정순 할머니의 장례식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이 모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시간, 그 정적을 깨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관 속에서 비명이 들려왔다니 누군가의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비명은 분명했고 화장로 앞에 서 있던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관 안에서요. 화장로 앞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화장 과정이 시작된 상태였고 불길은 점점 관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장터 직원들은 즉시 비상 버튼을 눌러 화장 과정을 중단시켰습니다. 빨리 꺼내세요. 안에 누가 있어요. 몇 명의 직원들이 달려와 화장로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부분적으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아직 미세한 숨결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해, 빨리. 직원들은 즉시 구급대를 호출했고 화장터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달려다니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군가는 경찰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장터에 모인 참석자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몇 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화장로에서 이정순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이정순 할머니는 살아있었습니다. 활력 징후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의 외침과 함께 이정순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인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이 이상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터 직원들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되었고 이정순 할머니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정순 할머니의 딸 홍지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고 몇 시간 후 그녀는 화장터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홍지우 씨, 어머니께서 살아계십니다. 경찰의 말에 홍지우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딸로서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홍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이 기쁨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반응을 주시하며 이 사건에 모종의 비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화상이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홍지우 씨, 어머니께서 왜 살아계신 상태로 화장터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지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장례 절차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메모하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홍지우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의 표정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홍지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이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과 몸은 화상으로 붉게 변해 있었지만 가슴은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두려움 같은 것이었을까요? 어머니,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홍지우 씨죠. 어머님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이정순 할머니의 상태가 위중하지만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화장 과정에서 살아남았으며 앞으로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것은 어머님께서 원래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셨나요? 홍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김면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은 심장마비의 흔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수면제 과다 복용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경찰에도 보고될 사항입니다. 홍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수면제를 드시지 않았어요. 의사는 더 이상의 말 없이 홍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홍지우는 복도에서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따라 병원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와의 관계, 최근의 상황, 그리고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한 경위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홍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비밀을 간직할 것인가.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홍지우는 주영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주영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홍지우 씨,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홍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저희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뵙지 못했어요. 주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신 건 언제였나요? 약 3개월 전이었어요. 어머니 생신에 잠깐 내려갔었습니다. 그 후로는 전화 통화만 했어요. 홍지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질병을 앓고 계셨나요? 홍지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특별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소식에 더 놀랐죠. 주영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홍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연철 의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 질문에 홍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담당하던 의사였어요. 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전화로만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어떻게 전해받으셨나요? 김연철 선생님이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홍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영사는 잠시 침묵한 후 진지한 표정으로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지우 씨,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와 무슨 갈등이 있으셨나요? 홍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주영사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변호사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작은 은행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지만 법대는 너무 비싸서 중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홍지우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항상 우리 지우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주영사는 홍지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거리를 두셨던 건가요? 홍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어머니를 뵐 때마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가상의 사건들, 없는 성공, 스토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니의 장례를 서두르셨나요? 화장까지. 주영사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홍지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두른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화장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빨리 모든 절차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거짓말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주영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책감이요. 어머니의 죽음과 당신의 거짓말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홍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정직했다면 어머니 곁에 더 자주 있었을 테고 어쩌면 그 심장마비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영사는 홍지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연철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홍지우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계라뇨? 저는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장례 절차를 그렇게 빨리 진행하셨나요? 보통은 의사의 사망 진단서, 행정 절차 등 시간이 걸리는데. 홍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자주 다니셔서 그분이 잘 알고 계셨거든요. 주영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연철 의사를 반드시 만나봐야겠군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영사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전했고 주영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홍지우 씨, 방금 김연철 의사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제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집에도 없다고 합니다. 홍지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주영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부산을 떠나지 마세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셔야 합니다. 홍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실을 나온 홍지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이정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어머니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홍지우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이 닿자 이정순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홍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많이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말만 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이제 제가 진실을 말할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경찰들이 김현철 의사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 진실은 홍지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병원 창문 너머로 홍지우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워드렸나요? 주영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홍지우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주영사는 홍지우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철 의사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했어요. 홍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국이요? 왜요? 그게 저희도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영사는 홍지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사망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현철 의사는 이정순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지만 검사 결과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상당량의 수면제가 발견되었죠. 홍지우는 말없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당혹감이 익혔습니다. 홍지우 씨, 이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해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홍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김 선생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했을 때 저는 그냥 믿었어요. 왜 의사가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홍지우 씨, 주영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어머님 명의로 된 고액의 생명보험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입된 보험이었고 수익자는 당신입니다. 홍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보험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주영사는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보험 계약서입니다. 여기 당신의 서명이 있습니다. 홍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서명 같지만 제가 이런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주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합니다. 홍지우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악몽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누가 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던 거죠? 주영사는 홍지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었나요? 어머님이나 당신에게 접근한 낯선 사람이라든지. 홍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민호.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민호요. 누구죠? 홍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금융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어머니의 노후를 위한 금융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죠. 주영사는 재빨리 메모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가 먼저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제 이름과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아주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홍지우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를 소개시켰나요? 홍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의 노후가 걱정되어서 그는 어머니를 몇 번 만났고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주영사가 재촉했습니다. 그가 김현철 의사를 소개했어요. 어머니의 건강 검진을 위해서라고 했죠. 어머니는 오래된 병원만 다니셨는데 갑자기 병원을 바꾸신 거예요. 주영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장민호와 김현철. 이 둘이 연관되어 있군요. 장민호의 연락처나 정보가 있으신가요? 홍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주영사는 즉시 정보를 받아 적고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민호라는 인물 조사 시작해. 금융 컨설턴트를 사칭했어. 김현철 의사와 연관 관계도 확인해. 전화를 끊은 주영사는 홍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지우 씨.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당신과 어머님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사기일 확률이 높아요. 홍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거짓말만 했죠. 만약 제가 그때 갑자기 병실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지우와 주영사는 즉시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병실로 모여들었고 홍지우는 공포에 질린 채 밀려났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절규했지만 의료진은 그녀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서 홍지우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주영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셨습니다만 여전히 위중하세요. 특이한 것은 혈액 검사에서 또 다른 약물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주영사와 홍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병원에서도 이정순 할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드문의 시간 경찰 경비를 병실 앞에 배치하겠습니다. 주영사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홍지우 씨, 당신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해요. 홍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늘 피해왔던 그 어머니가 지금 누군가의 표적이 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지우는 병원 대기실의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홍지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홍지우 씨, 오랜만입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민호입니다. 홍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장민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홍지우 씨,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였어요. 당신 어머니는 완벽한 대상이었죠. 혼자 사시고, 딸은 멀리 있고. 경찰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김현철 의사도 이미 도망쳤어요. 홍지우가 경고했습니다. 김현철이 도망쳤다고요? 그 겁쟁이. 장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려고요. 홍지우는 경비로 서 있는 경찰을 희끗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거래요? 간단해요. 내가 가진 증거들, 당신이 이 보험 사기에 공모했다는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당신은 어머니를 설득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홍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이 일에 관여한 적이 없어요. 정말요? 누가 그걸 믿을까요? 당신의 서명이 보험 계약서에 있고 당신이 수익자예요. 게다가 어머니와 별로 가깝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죠. 동기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홍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해운대 앞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요. 장민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지우는 전화를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민호를 만나 그의 거래에 응하거나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하거나 둘 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경찰 경비 앞을 지나 병실에 들어가자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홍지우는 주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 형사님, 장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주형사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려왔습니다. 홍지우 씨,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홍지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부산의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앞 카페는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홍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귀에는 작은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고 목걸이처럼 보이는 녹음기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피스를 통해 주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홍지우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문이 열리고 장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홍지우의 테이블을 발견하자 그는 천천히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홍지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홍지우는 그것이 연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중하지만 안정적이에요. 홍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장민호는 커피를 주문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였어요. 병든 노인에게 고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망시킨 후 보험금을 타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단순한 비즈니스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홍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민호는 냉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홍지호 씨, 당신도 이 일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잖아요. 당신이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가능했죠. 당신의 거짓말,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저희 계획에 도움이 되었어요. 홍지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왜 목표가 되셨나요?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홍지우가 물었습니다. 장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타겟 선정에는 여러 조건이 있어요. 외롭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고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가족이 있어야 하죠. 이정순 할머니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어요. 게다가 당신, 그녀의 딸이 멀리 서울에 있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완벽했죠. 그래서 저를 이용하기로 했군요. 맞아요.
당신의 서명을 위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보험 계약서, 동의서, 모든 서류에 당신의 서명이 필요했죠. 김연철은 의사로서 사망 진단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었고요. 홍지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억누르고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사망시킨 거죠? 장민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현철이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어요. 맥박과 호흡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요. 일반적인 검사로는 사망으로 판정될 만했죠. 그리고 바로 화장을 진행해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요. 홍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화장 도중 깨어나셨군요. 예상치 못한 변수였죠. 장민호가 인정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생명력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중요한 건 당신과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해결이요? 당신은 살인미수로 체포되어야 해요. 장민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홍지우 씨, 김현철은 이미 해외로 도망갔고 모든 서류에는 당신의 서명이 있어요. 오히려 의심받을 사람은 당신이죠. 제가 왜 제 어머니를 해치겠어요? 돈이죠. 5억 원의 보험금은 매력적인 액수잖아요. 특히 당신처럼. 게다가 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않았고요. 홍지우는 장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뭔가요? 장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요.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이 일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폐기할게요. 우리 모두 이 사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요?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장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행한 의료 사고로 처리하면 돼요. 김연철이 이미 도망갔으니 모든 책임을 그에게 물리면 됩니다. 홍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오예요. 장민호 씨,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 어머니를 해친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장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홍지우 씨, 당신도 함께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순간 카페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주영사가 장민호에게 다가가 체포 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 씨, 당신을 살인미수, 사기,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민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홍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녹음하고 있었군요. 홍지우는 담담하게 목걸이 형태의 녹음기를 가리켰습니다. 네. 처음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경찰들이 장민호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을 때 홍지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홍지우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가겠습니다. 주영사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셨대요. 홍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주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세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지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홍지우는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약하게나마 눈을 뜨고 있었고 그녀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홍지우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저예요. 지우예요. 이정순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약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홍지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홍지우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에요. 어머니를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그 눈빛을 통해 어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이정순 할머니의 상태는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민호는 구속되었고 해외로 도망간 김현철 의사를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홍지우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고 자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는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홍지우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가을은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정순 할머니의 병실 창문으로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달, 이정순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이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홍지우는 매일 병원에 머물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서울의 직장은 사직했고 당분간 부산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날 오후 주영사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현철 의사를 태국에서 체포했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에요. 홍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죠? 주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민호는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이런 수법으로 여러 건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신 어머님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대화는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우야, 이정순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홍지우는 즉시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베개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메모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후 누군가에게 부탁해 적은 글이었습니다. 장민호, 처음부터 의심스러웠어. 보험 서류 보여줬을 때 지우 이름 있는 거 봤어. 내가 모른 척했지. 홍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장민호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널 지키려고 내가 모든 걸 다 지켜봤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내 서명 위조한 걸 알았어. 근데 널 해칠까봐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인 척했어. 홍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주영사도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이정순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그리고 지우가 더 위험해질까 겁났어.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주영사는
이 새로운 정보를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민호와 김현철은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정순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지우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지우는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홍지우는 벌떡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순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홍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내 눈빛을 알지. 거짓말할 때마다 눈을 피했잖아. 어릴 때부터.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근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켰을 텐데.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며 그걸로 충분했어. 내가 내 인생을 간섭하고 싶지 않았어. 홍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거.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이정순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제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내가 항상 바라던 거야. 내가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 그날 오후, 의사는 이정순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기다려온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주형사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장민호의 조직원들이 추가로 체포되었고, 이들이 관련된 다른 보험 사기 사건들도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김현철 의사 역시 한국으로 송환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지우 씨, 당신과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들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홍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모든 건 어머니의 용기 덕분이죠. 이정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그녀와 딸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홍지우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홍지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홍지우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의 추억들이에요.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홍지우의 첫 생일,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홍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하자. 이정순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홍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처럼 홍지우와 이정순 할머니의 삶도 새로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겨울 바다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가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외출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장민호와 김현철 의사의 재판 선고일이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영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지우 씨 할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주영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짧은 거리는 걸으실 수도 있게 되셨어요. 홍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건강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자 장민호와 김현철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김현철은 죄책감에 짓눌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민호, 살인미수 및 사기,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현철, 살인미수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홍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들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영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으로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장민호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비슷한 수법의 보험 사기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두 두 분 덕분입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사님 정의를 지켜주셔서. 주영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머니 앞으로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원을 나온 홍지우와 이정순 할머니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다는 차갑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평화가 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홍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너에게 주고 싶었어. 홍지우는 이해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기도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홍지우와 젊은 시절의 이정순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홍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녔어. 내가 웃던 모습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거든. 이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석은 홍지우가 작은 돌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절에 가서 내 건강과 행복을 빌며 받아온 거야. 항상 내 지갑에 있었지. 홍지우는 감정이 북받쳐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지우야. 이정순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줄래? 홍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부산에 남아 어머니와 함께 지낼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꿈꿔왔던 일? 이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요. 작은 요양원이나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제가 비록 대단한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순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어.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아니, 내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엄마는 그저 내가 자랑스러울 뿐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홍지우는 부산의 작은 노인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노인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도 점차 건강을 회복하여 딸과 함께 센터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살아남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홍지우와 이정순 할머니는 센터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홍지우가 물었습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내가 옆에 있어서. 홍지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거짓말, 그리고 두려움은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홍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사랑과 감사함만이 흘러넘쳤습니다. 화장터에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정순 할머니와 홍지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진실된 삶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 모두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정순 할머니와 홍지우처럼 각자의 삶에서 용기와 진실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